네, 안녕하세요. 전쌤입니다. 자, 앞 시간에 이어서 비타민 B군 연결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비타민 B1, B2, B3 기억나시죠? 자, 뭐였어요? 티아민, 리보플라빈, 그리고 니아신. 그죠? 얘네 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에 관여를 하는 그런 영양소였습니다. 자, 비타민 B5는 판토텐산이에요. 자, 판토텐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부분의 영양제에 판토텐산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B가 들어있는 영양제에는. 자, 판토라는 말은요. 고대 그리스어로 히라보로 모든 곳이란 뜻입니다. 모든이란 뜻이 있대요. 그래서 판토텐산은요. 모든 동물 그리고 모든 식물 세포에 존재하는 그런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이 판토텐산은 결핍증이 많이 없대요. 근데 모든 식물 세포, 모든 동물 세포에 존재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중요한 영양소가 되겠죠. 자, 얘는요. 코엔자임 Q10 아니고요. 코엔자임 A. 그러니까 조효소란 뜻이에요. 그래서 A의 구성성분, 코엔자임 A의 구성성분입니다. 자, 이거 제가 왜 적었냐면요. 자, 얘가 뭐냐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러니까 얘네들이 에너지를 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낼 때 최종적으로 필요한 그런 영양소가 코엔자임 A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열량 영양소를 먹어서 에너지를 내는 최종 과정에 필요한 영양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세포에 들어있겠죠. 왜냐하면 모든 세포는 모두 다 에너지를 내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으니까요. 자, 얘는요, 탄수화물, 지질, 그리고 일부 단백질 대사에 필요한 성분이고요. 그리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관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지방산, 콜레스테롤, 그리고 스테로이드, 호르몬 합성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얘네들은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방을 먹었어요. 기름을 먹었어요. 그러면 지방산으로 분해가 되잖아요. 걔를 간에서 콜레스테롤로 합성을 해요. 그리고 이 콜레스테롤을 베이스로 스테로이드 호르몬, 스테로이드 계열의 호르몬도 합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때 판토텐산이라는 영양소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방을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은 판토텐산이 부족하면 지방 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단순히 어떻게 돼요? 쌓이게 되겠죠.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살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비타민 B군은 자, 다이어트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영양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비타민 B1, 티아민 할 때도 얘기했지만 얘도 아세틸콜린,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얘가 부족하면 약간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기겠죠. 결핍증이 있어요. 결핍증이 뭐냐면 무관심. 남편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저한테 좀 무관심하네? 이러면 비타민 B군을 먹이면 됩니다. 입을 열고. 그 다음에 피로, 두통, 수면장애, 메스꺼림, 그리고 손끝이 따끔따끔거리는 거예요. 저는 이거 좀 예전에 종종 겪었거든요. 중학교 그때쯤 공부 한참 많이 했을 때 그때 조금 그런 증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복통이 있을 수 있고요. 면역력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판토텐산은 아까 모든 동물, 모든 식물 세포에 다 들어있다고 했으니까 그냥 골고루 잘 드시면 되는데 현미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B군. 그러니까 B군은 모든 음식물에 다 들어있는데 특히 이제 현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정을 하게 되면 영양분이 많은 부분은 깎아내고 탄수화물 전분만 섭취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현미를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다른 음식물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런 얘기를 하잖아요. 완전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쌀을 먹는다고 하면 도정된 쌀이 아니라 현미를 먹는다거나 고등어 생선을 먹는다고 하면 머리부터 꼬리까지 눈알까지 다 먹는다거나 이런 걸 완전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열량 영양소를 다 대사할 수 있을 만큼의 미량 영양소가 들어있대요. 그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골고루 먹으면 괜찮은데 요새는 이제 가공식품을 많이 먹잖아요. 가공식품 먹게 되면 이런 영양분들은 많이 없고 열량만 섭취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챙겨서 드셔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비타민 B6, 피리독신입니다. 자, 피리독신은요.
얘는 빛에 의해 쉽게 분해가 된대요. 그래서 조리를 할 때, 아니면 식품이 운반되질 때, 그렇게 그런 과정을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는 간에서 인산과 결합을 해서 근육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얘는 글리코겐,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이라는 다당류가 있죠. 이 다당류를 분해해서 다시 포도당으로 낼 때 꼭 필요한 비타민 B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과량으로 먹게 되면 소변으로 배설이 된대요. 그래서 비타민 B6도요, 하는 일이 엄청 많거든요. 얘는 첫 번째 뭘 하냐면 단백질 대사를 해요. 지금 비타민 B군은 단백질 대사, 지방 대사, 탄수화물 대사 다 대사할 때 필요한 애들이라서 계속 공통적으로 용어들이 나오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그냥 이건 차근차근 하나씩 들으시고 그냥 다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이 있었죠. 필수 아미노산 9가지는 체내에서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꼭 음식물로 섭취를 해줘야 되는 거고, 비필수 아미노산은 이제 필수 아미노산을 재료로 합성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비타민 B6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비필수 아미노산을 합성하는데 비타민 B6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미노산 20가지를 골고루 먹어주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에요. 이런 것들이 세이브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얘는 과량으로 먹으면 소변으로 배설이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다? 얘는 저장이 안 되니까 필요할 때마다 계속 같이 먹어줘야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또 얘는 두 번째로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을 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아세틸콜린을 포함해서 신경 전달 물질 뭐가 있냐면요. 도파민. 우리가 즐거운 일을 하거나 아니면 집중해서 무언가를 할 때 도파민이 분비가 되거든요. 자, 도파민을 합성을 할 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 자, 얘네들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했을 때 혈당을 높여주고 낮춰주고 이렇게 서로 조절해주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인데, 그거에도 관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히스타민. 자, 히스타민은 우리가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걸 물리치기 위해서 콧물이 나거나 재채기가 나거나 가래가 나오거나 이럴 때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히스타민인데요. 그 히스타민을 만들 때도 피리톡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가 부족하면 면역 반응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뭐에 필요하냐면 얘는 탄수화물 대사에도 필요해요. 그냥 다 필요하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탄수화물 대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글리코겐이 다당류이기 때문에 걔를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낼 때, 그러니까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당을 꺼냈을 때 필요한 게 피리톡신이에요. 그래서 마라톤을 한다거나 아니면 운동을 많이 했다거나 할 때는 이 피리톡신을 꼭 먹어줘야 됩니다. 자, 결핍증은요. 피리톡신의 결핍증은 피부염, 그 다음에 구각염, 그러니까 입 주위에 염증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염, 혓바닥에 염증 생기는 거. 그 다음에 근육 경련, 그러니까 쥐난다고 하죠. 쥐났을 때 이거 드셔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칼슘이나 마그네슘도 우리가 쥐나는 거, 근육 경련하고 관련이 있지만 피리독신도 그런 역할을 같이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 아까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한다고 그랬으니까 피리독신이 부족하게 되면 신경 장애가 있거나 신경이 과민해진 상태. 그죠? 우리가 성격이 지랄맞아 이렇게 얘기할 때요. 얘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칼슘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비정상적인 뇌파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피리독신이 부족하면요. 왜냐면 얘가 마찬가지로 아까 신경전달 물질과 관련이 있는데 얘가 부족하게 되니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신장 결석이나 빈혈이 생길 수 있대요. 그러면 비타민 B6는 누구한테 많이 부족할까요? 얘는요. 여성분들 중에서 경구 피임약, 먹어서 피임하는 그런 피임약 있잖아요. 걔를 섭취하는 분들은 B6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은 별 설명이 없어. 그냥 나이가 들면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좀 나이가 든 것 같다? 드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자도 얘네들 다 어디서 일어나요? 단백질 대사, 탄수화물 대사 이런 것들 다 간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 신경물질 만드는 것도 간에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알코올이 들어오면
알코올을 해독하는데 가는 모든 집중을 합니다. 걔는 독이니까. 독을 빼는 게 첫 번째예요. 대사는 나중이에요. 그래서 해독을 먼저 하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들은 얘네가 부족하게 되겠죠. 쓸 게 없는 거예요. 알코올 해독하는데 다 써서. 그 다음에 고단백 식사 하시는 분들. 요새 이제 다이어트 중에 저탄고지 다이어트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 비타민 B6, 피리독신을 충분하게 섭취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결핵 치료제 혹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를 오랫동안 복용하신 분들은요, 비타민 B6 결핍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얘도 보조제로 드셔주시는 게 좋대요. 자, 그 다음에 비타민 B7, 비오틴입니다. 자, 비타민 B7은요, 비타민 H로 먼저 명명이 됐었어요. 자, 왜냐면 얘는 머리카락, 피부, 손톱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비타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다가 비타민 B군으로 합류하게 됐거든요. 자, 비오틴은요, 얘는 비오틴이 비타민 B7인데 음식물에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면요, 단백질하고 결합해서 비오시틴이라는 엘라스틴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아미노산 단백질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오시틴이라는 성분으로 보통 음식물에 존재한대요. 그래서 얘도 채식을 오래 한 사람에게는 결핍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자, 결핍증을 좀 보면요. 그리고 비타민 B7, 비오틴은요,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도 소량 합성이 된다라고 하니까 장내 환경이 좋으신 분은 괜찮지만 나쁘신 분들은 내가 비타민 B7 결핍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부하고 관련이 있는 비타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핍증이 뭐냐면요, 붉은색의 피부 발진이 나타난대요. 그리고 중요하죠, 탈모. 자, 결핍증이 탈모예요. 그래서 머리가 빠진다? 내가 비타민 B7이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해서 비오틴을 먹어주시면 된대요. 그리고 식욕 상실, 그리고 우울증, 그 다음에 설염.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비타민 B군은 그 점막에 염증이 생기나 봐요. 그리고 비타민 B7이 누가 그럼 부족하냐? 아까 장이 안 좋은 사람도 부족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유전적으로 아까 비오틴은 비오시틴이라는 단백질 결합 물질로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오시틴이 몸에 들어가서 단백질과 비오틴으로 이렇게 분해가 되는데 유전적으로 이게 분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대요. 자, 그래서 유전적으로 비오틴 분해 효소가 부족한 경우 비오틴이 결핍이 되고 그래서 유전적으로 탈모가 유전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장기간 정맥주사, 그러니까 우리가 링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장기간 정맥주사를 맞으신 분들은 비오틴이 부족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비오틴은 어디에 많냐면 계란. 그러니까 계란에 많은데 또 계란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우리가 날계란을 먹잖아요. 근데 날계란 흰자가 비오틴이 흡수가 되지 않게 한대요. 그래서 날계란 흰자를 많이 먹으신 분들은 계란 때문에 비오틴이 결핍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익혀 먹으면 상관이 없대요. 그래서 어쨌든 계란에 많이 들어있고 대두, 콩이죠. 그리고 쌀 이런 데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비오틴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물에 많이 들어있지만 결핍이 될 경우에 무서운, 우리가 사실 안 봐도 탈모가 더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무서운 결핍증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차피 많이 먹으면 소변으로 배설되니까 많이 드셔주셔도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전쌤입니다. 자, 비타민 B군 이제 드디어 2가지밖에 안 남았어요. 엽산과 코발라민. 자, 비타민 B군은요, 교과서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냥 후루룩 짚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자, 비타민 B군은 수용성 비타민이고, 그 다음에 결핍증 있으니까 꼭 먹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쉽게 소변으로 배출이 되니까 자주 먹어줘야 된다. 그리고 단백질하고 관련된 식품에 많기 때문에 채식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B군이 부족할 수 있고,
그리고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 대사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단백질과 지방을 과량으로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드셔줘야 된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사실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비타민 B9 엽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엽산은요, 사실은 비타민 B군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엽산이라고만 얘기를 하니까요. 자, 엽산은 진짜 중요한 영양소예요. 특히 임신했을 때, 그러니까 태아가 초기 3개월까지 모든 발달이 끝나잖아요. 그때 너무너무 중요한 영양소가 엽산과 코발라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엽산은요, 자, 한자잖아요, 한자. 그죠? 나뭇잎 할 때 그 엽자예요. 자, 엽산은 시금치와 같은 녹색 채소, 그러니까 녹색 잎을 가지고 있는 채소에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기에도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임신을 했을 때 초기에 막 한겨울에 여보 딸기 좀 사와 먹고 싶어 이러면 진짜 먹고 싶은 거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죠? 왜? 엽산이 필요하니까 땡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엽산은 먹게 되면 반 이상이 이제 간에서 저장이 된대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음식으로 섭취하고 싶다. 아까 시금치에 많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면 이제 동물의 간이나 심장 같은 걸 먹어주시면 됩니다. 구미호처럼요. 자, 얘가 B9 엽산이 과잉으로 섭취가 되면 얘는 이제 소변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담즙, 간에 저장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간에서 담즙이 생성이 될 때 그때 담즙으로 분비가 된대요. 자, 담즙의 색깔이 무슨 색인지 아세요? 약간 녹색에 가까운 누렁 녹색? 약간 이런 색이거든요. 그래서 녹색, 그다음에 시금치, 엽산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담즙으로 분비가 돼서 얘는 대장에서 응가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과잉일 경우에. 자, 얘는 왜 중요하다고요? 얘는 DNA를 합성할 때 필요해요. DNA가 어디 있냐면 세포의 핵에 있는 유전 물질이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포 분열을 할 때는 세포에 있는 핵이 한 개가 두 개가 돼야 세포 분열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무슨 영양소가 꼭 필요하다? 엽산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DNA 합성에 관여한다라는 건 뭐냐면 세포 분열에 관여한다는 뜻이죠. 세포 분열을 할 때 얘가 엄청 필요하다. 그러면 왜? 임산부에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임산부는 뱃속에서 계속 세포 분열을 하는 아기가 있잖아요. 그 아기가 DNA 합성을 엄청 많이 하고 있을 거니까 엽산을 엄청 많이 먹어주셔야 돼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임신 초기 3개월에 이미 아이는 모든 그런 기초적인 그 발달이 끝납니다. 이제 이 이후부터는 이제 다지는 작용이에요. 뭐 눈이나 코가 더 예뻐진다거나 더 자기 기능을 찾는 작용이고요. 신경이 형성이 된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초기 3개월에 있는데 초기 3개월까지 내가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첫째 가졌을 때 3개월까지 몰랐거든요. 10주 지나서 알았기 때문에 임신하기 전에 엽산을 먹어줘야 된다. 임신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먹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내가 임신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데 이미 세포는 막 분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초기뿐만이 아니라 중기 후기에도 얘는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왜냐면 세포는 계속 분열하니까요. 그리고 아기뿐만이 아니라 산모한테도 엄청 중요한 영양소가 되겠죠. 왜냐면 나도 세포 분열을 하잖아요. 아기만 분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는 코발라민과 함께 비타민 B9과 비타민 B12는 DNA 합성에 관여합니다. 코발라민과 함께요. 부족하게 되면 뭐가 안 된다? 세포 분열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 부분의 저는 이제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세포 분열이 안 되면 전신에 영향을 받지만 특히 골수에서 세포 분열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왜냐하면 적혈구라는 거는 계속 분열이 돼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적혈구 모양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약간 도너츠처럼 우리가 그리잖아요. 동그란 모양의 핵이 퇴화돼서 살짝 움푹 들어간 모양으로. 얘가 이제 적혈구가 성숙된 적혈구고 여기 이제 움푹 핵이 퇴화가 돼야 여기에 산소가 이제 잘 이렇게 결합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골수에서는 미성숙된 적혈구, 그러니까 아직 핵이 살아있는 적혈구들이 이제 계속 세포 분열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핵이 퇴화가 되면 골수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의 할 일을 하게 되는데 세포 분열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요. 이 적혈구가 크기는 커지는데
이 핵이 그러니까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악성 빈혈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골수에 의해서 골수의 영향이 있어서 빈혈이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부족하냐면요. 엽산은 과도한 음주, 필름이 끊겼다. 엽산 드셔줘야 돼요. 그죠? 왜냐면 내 간이 다 파괴돼서 내 간세포가 재생돼야 되니까. 그리고 뭐냐면 임산부인데 당연히 임산부는 엽산이 많이 필요한데요. 여기 너무 재밌어요. 제가 이제 기초 영양학 책을 보면서 공부를 요새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로 소화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제 책을 하나 샀는데 새쌍둥이 임산부에 꼭 필요하대요. 왜? 3명이니까. 그죠? 트리플이니까. 그래서 뭐 임산부에 더 필요하지만 특히 새쌍둥이, 넷쌍둥이 더 필요하겠죠? 그리고 암에 걸린 사람. 자, 암은요. 비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막 하는 세포잖아요. 그럼 걔네가 엽산 다 잡아먹겠죠. 그러니까 내 정상 세포에도 엽산, 세포 분열할 때 필요한 영양소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두나 홍역같이 피부가 파괴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알았던 사람은 엽산이 부족하대요. 피부가 계속 분열할 때 세포 분열이 엽산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화상을 입었던 분, 화상은 피부가 파괴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상을 입었던 분도 비타민 B9 엽산을 꼭 섭취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얘가 부족하게 되면 혈액이 손상이 돼요. 그죠? 그리고 위, 장, 관의 내막, 이게 점막이잖아요. 점막은 지난번에 비타민 A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세포 분열이 굉장히 빠른 조직이에요. 그래서 엽산이 부족하게 되면 점막이 손상이 되고 점점 얇아지면 위산에 더 연약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속쓰림이 있다거나 위경련이 온다거나 아니면 이제 심하면 위궤양이나 그죠? 누수가 될 수도 있죠. 천공이 생길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장 내막이 약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아스피린이나 제산제를 계속 먹는 사람 있잖아. 기저질환자, 심혈관계 질환이라거나 아니면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서 아스피린을 1년 이상 먹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계속 먹어줄 때는 이 엽산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그때는 꼭 이제 보조제로 섭취를 해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엽산을 섭취를 할 때 비타민 C를 같이 섭취하게 되면 엽산이 파괴되는 걸 막아준대요. 비타민 C가요. 그래서 엽산이 들어있는 영양제를 선택할 때는 비타민 C가 같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영양소들은 자기네들만의 그런 궁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양소는 어떤 영양소랑 같이 먹어줘야 훨씬 시너지가 있다. 이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드디어 B군의 마지막 비타민 12, 코발라민입니다. 자, 코발라민은 이름이 왜 코발라민이냐면요. 얘는 가운데 코발트. 자, 원소기호로 C5로 써요. 코발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코발라민이래요. 자, 코발트도 이제 다음 시간에 비타민 다 정리를 하면 미네랄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자, 미네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얘는요, 우리 몸속에 혈장 그리고 조직에 존재하고 있대요. 비타민 12, 코발라민은요. 그래서 얘도 단백질이나 다른 이제 뭐 당이나 이런 거랑 결합한 상태로 음식물에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를 한대요. 그래서 그 상태로 몸에 들어오면 위산에 의해서 얘가 그 단백질은 뽀개지고 비타민 12, 코발라민 상태로 가는데 위 점막에 있는 어떤 성분하고 결합을 해서 이제 안전하게 보호가 돼서 장까지 가서 다시 분해돼서 흡수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 코발라민이 기작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영양소이고 또 기작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가 부족하게 되면 코발라민 자체가 결핍증이 생길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코발라민을 덜 먹어서 부족하다기보다는 제대로 되어 있는 걸 먹지 않다거나 중간중간에 대사가 잘 안 된 상태로 먹어주게 되면 이게 결핍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얘도 간에 저장이 된대요. 엽산처럼. 아까 엽산도 절반 이상이 간에 저장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들어온 코발라민은 간에 저장되어 있다. 그래서 얘도 간, 심장, 신장, 소고기, 고등어, 오징어 이런 거 많이 드셔주시면 된대요. 자,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 위에 있는 거 한 번 더 쓸게요. DNA 합성을 합니다.
DNA 합성에 관여를 해요. 그래서 얘가 부족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포 분열이 잘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비타민 B9의 결핍증처럼 골수에서 제대로 적혈구가 합성이 되지 않아서 분열이 되지 않아서 빈혈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세포 증식이 필요한 적혈구 생성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코발라민이 결핍이 되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것도 엽산과 함께 일어나는 역할인데요. 호모시스테인. 자, 호모시스테인의 수치를 낮춰줍니다. 수치죠. 그죠? 수치를 낮춰줍니다. 자, 얘는요, 호모시스테인이란 건 뭐냐면 단백질이 대사됐을 때 그 찌끄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일정 수준으로 있으면 우리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데 도움을 주지만 얘가 너무 높게 되면 얘가 독소로 작용을 해서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는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여주는 영양소라고 해요.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이 있다 혹은 심혈관계 질환이 우리 가족의 가족력이다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B군, 특히 비타민 9과 12가 들어있는 그 비타민 B군을 선택해서 드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도 신경세포, 자, 얘는요, 신경세포가 어떻게 생겼냐면, 뉴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요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자, 이렇게 소세지처럼 생긴 요게 미엘린 수초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원래 신경세포 안에서는 전기신호로 신경이 전달이 돼요. 정보가 전달이 돼요. 근데 얘를, 전선을 이렇게 고무 같은 걸 하나 피복으로 써놓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미엘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미엘린이 합성될 때, 혹은 유지될 때, 그죠? 이거 유지가 될 때도 코발라민이 필요하대요. 만약에 이 미엘린 수초가 없으면 그러니까 정보가 아주 천천히 전달되거든요. 사실은 어린 아이들은요, 이 미엘린 수초가 없고 뉴런이 이렇게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이렇게 생겼는데 자라면서 이렇게 싸주거든요. 이때 비타민 B12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얘가 부족하게 되면 느려지겠죠. 뭐가? 생각이나, 그죠? 생각은 나는데 말로 안 나온다거나 이런 현상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결핍이 되게 되면 신경이 손상이 돼서 점진적으로 서서히 몸이 마비가 된대요. 그래서 사지에서부터 마비가 시작이 돼서 전신으로 마비가 퍼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뇌졸중이 있다거나 막 이래서 마비가 되는 거 말고 그 급성이고요. 서서히 마비가 진행된다고 해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근데 얘는 코발라민은 섭취 부족보다 부적절한 흡수, 그러니까 흡수가 잘 안 돼서 부족한 경우 결핍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인데 단백질과 결합한 상태로 음식물에 존재하기 때문에 얘를 분해할 때 분해하는 과정이나 위벽하고 얘가 딱 만나서 보호가 돼야 되는데 위벽에 있는 그 물질이 잘 안 나온다거나 하면 이제 결핍증이 생길 수가 있죠. 근데 그건 유전인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위절제술을 다이어트 할 때, 예를 들어서 아주 심한 비만인 경우에는 위절제술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때 코발라민이 부족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오랜 채식, 그러니까 채식을 좀 오랫동안 진행을 하게 되면 이 비타민이 부족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핍 증상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빈혈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신경 손상으로 인한 마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무기력, 그다음 뭐냐면 창백해져 얼굴이. 그 다음에 식욕이 떨어져요. 숨이 가쁘고 체중이 감소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그죠? 이런 결핍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간이나 신장이나 심장에 많이 들어있어서 내장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순대사면 들어있는 그런 것들을 먹어주시면 얘가 충분히 섭취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비타민 B군 같은 경우에는 간에 많네요. 왜요? 예, 비타민 B군이 하는 일이 대사가 많기 때문에 그건 간에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도 간에 비타민 B군이 많지만 동물들의 간에도 비타민 B군이 많겠죠. 그래서 임신을 했을 때 간이 땡기는 경우가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B군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에 꼭 필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드셔두시는 게 좋고, 술을 많이 먹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해서 간에 무리가 가시는 분들은 비타민 B군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쉽게 배설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빠른 줄기로 먹어주셔야 돼요. 필요할 때마다. 그래서 여기까지 비타민 B군은 마무리를 할게요.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비타민 C로 만나 뵙겠습니다.